안녕하세요. 50대와 60대 이상을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암 치료를 비롯한 몇몇 의료 분야는 세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덕분에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기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를 뒷받침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5개년 계획의 방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의 경우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 속에서 살아가는지 확인해보고 장수의 법칙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마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데일리 메디입니다. 최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5회 아시아 만성기 의료학회는 고령화를 대처하는 각국의 상황과 전략이 대거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6명이 발표자로 나서 통합의학, 통증관리, 당뇨병관리, 임종의학, 파킨슨병 증상 완화, 그리고 뇌졸중 환자 재활 간호 등 다양한 주제를 노인 의료 임상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통합의학적 접근,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닌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대처 강조 등 보다 전문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적이며 환자의 인권과 자율권을 배려한 맞춤형 접근에 중심을 둔 높은 수준의 의료적 접근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모든 국민, 특히 의료비 지출이 높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궁극적인 책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 전생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끌어올리고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2023년까지 70%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외래 의료 이용 횟수 증가율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유지하고 입원 일수 증가율도 그 반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의료 제공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환자지원팀은 환자의 의료, 돌봄, 경제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입원 중에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이후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방문진료, 지역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등도 연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저 역시 약 15년 정도 살면서 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본 적이 없이 약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공공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소득층에 보다 많이 올려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 충분한 운동, 건강한 음식 등을 누리기 때문에 병원에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적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이 바로 미국의 의료복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그 수준이 국민들의 의료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복지가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최근 제주도의 영리병원 사태처럼 의료 서비스를 영리 추구, 즉 자본주의적 사고로 접근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서비스의 질은 상당하겠으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복지는 얼마 안 가 미국처럼 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차지하고 그렇지 않은 계층들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는 수준에 머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생명을 잃거나 다친 곳을 치료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는 덴마크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6월 17일 한국금융입니다. 노인의 생계보다 삶을 고민하는 덴마크의 소득세율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41.8%보다 높은 55.8%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기여금이 없습니다. 대신 기초연금, 의료 등 복지 지출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역시 우리나라의 3배 정도 수준이니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덴마크 노인들은 기초연금과 보충 기초연금으로 중간계층 노인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24시간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형 주택과 자립형 노인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주거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세 저항에 대한 반발을 다양하고 충분하며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상쇄시키고 전생에 걸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여 단순한 물질적 복지를 넘어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장수의 법칙입니다. 지난 5월 14일 연합뉴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이상학 교수팀은 75세 이상 노인이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75세 이상 12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고지혈증 치료제가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주요 심장혈관 및 뇌혈관 질환에 효과적이었고 사망률 역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심혈관 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매우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내용들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